작년에 리얼이 개봉한 당시 사람들은 클라멘타인과 비교하면서 어떤 영화가 전설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랑 역시도 이 반열에 들어가면서 비교를 당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랑은 원작이 굉장히 충실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하라 한다면 리얼과 클라멘타인 중간에 위치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지훈 감독의 일랑은 가장 원작에 충실한 표현을 보여준 영화가 확실합니다. 물론 스토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면요. 저는 일랑을 보면서 하나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달콤한 인생입니다. 달콤한 인생은 개봉 당시 청소년 관람 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110만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성공했던 매우 좋은 작품입니다. 달콤한 인생은 이병헌이 맡았던 김선우가 갑작스럽게 조직의 보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복수를 감행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이 영화 솔직히 좀 많이 난해해요. 왜 강 사장이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대사를 하면서 김선우를 버렸는지, 그리고 김선우의 복수가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보스를 향한 울부짖음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섀도우 복싱과 꿈을 꾸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서 끝난 영화가 바로 달콤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갖은 질문만 남긴 채 끝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말이 썩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랑을 보면서 이게 계속 떠올랐고 일랑 역시도 그와 같은 노선을 밟고 갔었습니다. 물론 결론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야기 중간중간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달콤한 인생과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원작 자체가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작품이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실사 영화처럼 완전히 멍청하고 이상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일랑은 왜 이러한 호평을 받고 있는 걸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화의 실패예요. 이건 실사화의 실패하고는 다릅니다. 원작 일랑은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일본 사회예요. 전범 국가로서 원자 폭탄을 맞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 기근, 그리고 폭동과 무정부에 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정부기관들은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 속에 일반 민간인들이 투입이 됐고 그 사람들이 피해자였다. 이걸 얘기해준 게 바로 일랑의 세계관이자 스토리거든요. 그렇다면 김지훈 감독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일단은 통일을 앞둔 2029년, 그때가 배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국은 민간인의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포는 인정되지가 않는 사회예요. 물론 지하에서 강압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긴 했지만 그게 사람들이 확 와닿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군부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촛불을 겪으면서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지만 기무사 문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 어떤 기관이 있다? 물론 총격전을 했었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테러리스트라 할지라도 민족, 국민을 향해서 국가기관이 총을 겨눴었던 영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걸 했었던 같은 인간이 한 명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현실이 아닌 가상을 그렸던 영화에서는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영화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영화 속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북한과 평화 모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종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장 테러 단체 섹터의 등장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 리뷰에서 영화나 소설 그리고 드라마, 연극 등의 콘텐츠는 현대 시대적 배경을 따라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디즈니라는 거대 기업에서 캡틴 마블이라는 거를 제작해서 현재 마블 유니버스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EA 역시도 신작 배틀필드를 통해서 다양한 인종을 게임 속에 넣는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고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유니버스에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정도죠. 아무튼 이러한 시점에서 콘텐츠가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일랑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인랑은 일본 사회에서는 모르겠지만 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맞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는 아니라서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객과 캐릭터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던 겁니다. 일단은 조연은 말할 거 없이 모두 연기가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평으로는 정우성도, 강동원도, 김무열도, 심지어 샤이니의 민호까지도 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의 연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동원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에서 정우성 씨의 그 눈빛 연기가 있어요. 저는 그 눈빛 연기 보면서 굉장히 싸늘함을 느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극중 인물에 빠져서 연기를 했는지를 보여줘요. 물론 정우성 씨의 연기가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지만 연기를 함에 있어서 캐릭터에 빠져들어 연기를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정우성 씨를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효주 씨하고 한예리 씨의 연기가 좀 거슬렸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먼저 한효주 씨가 연기한 이윤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모두가 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인물이 바로 이윤이에요. 또한 적에게 사랑에 빠지고 동시에 가족도 지켜야 하고 이런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물론 스토리 자체적으로 그 심리를 보여줄 만한 거리가 없었던 거는 확실해요. 캐릭터가 뭔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그런 공간 배치가 없었어요. 스토리상에서요. 물론 원작도 이런 인물의 관계 속의 혼란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약간 띄엄띄엄 캐릭터를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연출을 보여준 것 같긴 한데, 그 덕분인지 캐릭터가 잡히지 않아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왜 저러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만 일어날 뿐이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궁금증만, 의심만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이입이 돼야 그래야지 캐릭터를 이해하고 그 캐릭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데 단순한 궁금증만 줬다라는 거죠. 이는 한예리 씨가 연기했던 구미경한테도 나타나요. 짧은 분량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잡혀갈 때쯤 그녀가 사라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윤이라는 캐릭터와 구미경이라는 캐릭터가 처음 만났던 장면에서 두 사람이 엄청나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가장 돋보였었던 인물은 샤이니의 최민우 씨가 연기했던 김철진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짧은 등장이었지만 최민우 씨가 가장 자신이 보여줘야 할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인공들이 연기를 주업으로 살아왔었던 사람들인데 아이돌 출신 배우보다 더 강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캐릭터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는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사실 일랑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일랑이 이야기 마지막쯤 나타나는데 저는 계속 일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 후반에 일랑의 활약상을 보고 있으면 제가 터미네이터인지 갑옷이 무슨 특수 학군으로 되어 있는 건지 무슨 바주카 플레마도 끄떡도 없어요. 왜 저런지에 대한 궁금증만 나다 그냥 끝나버리죠. 현재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보면은 잠입 액션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일랑하고 비교하면은 2029년에 인간 병기라 불리는 애가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나? 이런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스트 같은 최고의 인간 병기라는 일랑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2029년이라는 배경에 대비해서 말이죠. 무슨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더 마운틴도 아니고 차라리 왕자의 게임은 중세물이기라도 하죠. 현대물에서 그것도 사이버펑크를 지향하면서 만든 작품인데 그러한 연출을 했다? 좀 더 을씨년스럽게 그림자나 혹은 잠입을 통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된 게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원작의 모습을 버리고 그렇게 재해석을 했다면 좀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진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적 배경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미장센이에요. 미래를 배경으로, 특히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그 특유의 그 분위기를 살리려고 사이버펑크라는 장르를 많이 가져오는데 일랑 역시도 가지고 왔어요. 일랑은 202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느낌을 줘야 했고 그래서 일부 사이버펑크 느낌을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스토리 면에서도 캐릭터 면에서도 그리고 미장센 면에서도 붕 뜨는 걸 보여줬죠. 세 가지가 모두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영화랑 비교할 바 아니지만 블레이드 러너 한번 봐보세요. 사이버펑크 감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복장, 도시의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문명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해줬어요. 그런데 일랑은 서울의 사이버펑크 느낌만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서울이 사이버펑크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서울의 사이버펑크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버펑크 느낌만 가져왔을 뿐 사람들의 복장, 도시의 느낌, 그리고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 문명이 2018년도를 그냥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2029년이라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죠. 2029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궁화호가 존재하는 것도 뭐며, 남산타워의 모습이라던가 커피 전문점, 빵집 계산하고 있는 것들, 지금 무인화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2018년도에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11년 후인데 오히려 2029년임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발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2018년도처럼 보였고요. 현재 모습에 더 퇴보했던 모습만 보여줘서 오히려 이 미장센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게 보여졌습니다. 성수동 불이 왜 다 꺼져요? 가장 핫플레이스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가 2018년도인데 배경만 2019년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계속 줘요. 물론 20년 전의 과거가 현재하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말하는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거는 일부러 미래를 강조하면서 보여줘요. 약간 오버한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아, 이게 미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데 일랑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설정들은 오히려 영화의 배경을 굉장히 촌스럽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굳이 배경을 2019년도로 할 필요가 있었어? 라는 의구심만 들었다는 겁니다. 소품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하는데 총알로도 안 뚫리는 드론을 무슨 방망이질 한 방에 부서지는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랑이 전설이나 괴작은 될 수 없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설 클라멘타인과 괴작 리얼 사이에 일랑을 둔 이유는 리얼의 스토리와 일랑의 미장센이 합쳐지면은 클라멘타인 정도의 전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이 났던 것이고요. 이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리얼의 미장센하고 일랑의 스토리나 혹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감들을 함께 더했다면은 아마 일랑은 지금과 같은 작품이 되지 않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났습니다. 오늘은 일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감독 어째서 본인이 잘하는 걸 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욕심냈더라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